일본, 인도, 미국, 계속 대만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예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31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어요. 31조 원 팔았어요. 이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224조 원이에요. 올해 2024년 한국 증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주시장 잘 되길 바랍니다. 개인은 이렇게 바랄 뿐이에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 또 기업들 이런 곳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수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이 날아오를지 저평가의 수렁으로 계속 더 깊이 빠져들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400선에서 지금 단숨에 2620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외국인 자금도 5조 원가량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의 순자산 비율 PBR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0.9배예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예요. PBR이 1보다도 낮다는 것은 한국 상장사 주식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웃 나라 일본은 PBR이 2배, 한국보다 2배나 비싼 대우를 받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도가 한국 못지않은 대만도 2.13배, 2배예요. 국유시장 개방이 더딘 중국도 1.2배, 우리보다 높아요. 한국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 증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 36개 중에 콜롬비아 0.7배, 딱 한 나라뿐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한국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들을 비교해봐도 디스카운트 현상이 뚜렷합니다. 삼성전자 PBR 1.1배, 대만의 TSMC는 4배, 애플 39.4배, 한참 낮아요. 현대자동차가 0.5배, 같은 자동차 토요타 0.9배예요. 거의 2배죠. 포드도 1.1배. 그러니까 현대가 절반 수준 아닙니까? 각국 증시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22기업 중에서 PBR 1배 미만인 기업이 미국은 하나도 없는데 대만은 1개 있고 일본은 6개 있어요. 근데 한국은 12개나 됩니다.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금 2225만 명이에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15.4% 2024년 지금 국민연금 계획이 15.4%를 국내에 투자하는 겁니다. 중동 국부펀드 등 해외 주요 투자자 자금을 운영하는 페트라 자산운용이 각국의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2013년부터 23년 수익률을 구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2013년 국민연금이 국내에 투자했던 84조 원이 10년 사이 101조 원으로 1.2배 늘어났어요. 국내에 투자했던 84조가 10년 사이 84조가 101조 원으로 1.2배, 20%. 같은 기간 이 돈을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면 3.1배, 260조. 이거 S&P 500 기준이에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해보세요. 10년 동안에 3배입니까? 5배가 넘어가죠. 대만에 투자했다면 3.2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니 저평가된 증시로 전 국민이 국내 10년 동안에 84조 투자했던 금액이 약 160조를 손해본 셈이에요. 이 돈을 갖다가 미국, 일본, 대만에 투자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1등 시장 미국에 지금 투자 중인 거예요. 미국의 투자사 돌턴 인베스트먼트의 제이미 로젠 월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일본에 50년, 한국에 20년 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증시 저평가 있죠. 이 현상. 이것을
용인하고 있는 한국의 소액 주주들과 국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증시 저평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국의 소액 주주 국민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용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왜 유독 저평가된 걸까? 물건값이 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값어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라 자산운용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익도 안 넣어주고 배당이 없어요. 경영에 대한 권리도 없고 심지어 투자 자금은 점점 사라져요. 주가 하락이죠. 투자금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한국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투자한 모든 주주들이 그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그대로 나눠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배당이 없거나 적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가 부양도 안 해요. 한국의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22년까지 주주 환원율 29% 그랬죠? 선진국 68%, 중국에도 못 미쳐요. 32%. 주주 환원율,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는 비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성장이 절실한 신생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되죠. 대표적인 회사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 72조 원을 인정받은 뒤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쿠팡. 지금 쿠팡 안 쓰는 사람들 없죠? 택배. 쿠팡 많이들 쓰죠? 쿠팡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을 72조 원이나 인정받았어요. 만약에 국내에서 상장했다 그러면 이 정도 인정 못 받았죠. 우리나라의 개인들, 일반인들 자산 비중 알고 계시죠? 부동산과 금융 7대 3이에요. 부동산이 7이고 금융자산이 3. 만약에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면 부동산으로 쏠림 훨씬 덜 했을 겁니다.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 이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죠? 아마 그것도 덜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3위로 선진국 반열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아직 신흥국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 아니에요. 알고들 계시죠? 신흥국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은 아직도 신흥국이에요. 글로벌 지수, 이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여기는 여전히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